박수원 매니저와 함께 오늘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시장을 짚어봤을 때 대표님, 이번 주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은 이번 주가 고일지 스탑일지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 굉장히 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예. 지금 하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단기 상승에서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 상황이고 60일선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황을 계속 물어보셨을 때마다 예. 제가 2300, 2320포인트를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한 3, 4거래일 전에 최근 저점이 2326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2300까지는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뭐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완만한 그런 장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수급적으로도 조용했던 시장인데요. 이 안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이 선택했던 수급상의 종목들 보면서 내일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 에이스테크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함께 HMM을 동반 매수해 갔습니다. 외국인은 비올과 광무 그리고 K카까지 매수했네요. 이 중에 첫 번째로 동반 선택을 받은 HMM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당장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오늘은 대량 매수와 함께 주가도 5% 넘게 장중에 오르기도 했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HM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고! 네, 첫 종목은 두 분 다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사실 대표님 지금 업황이 네.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H&M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호실적이 이어져 왔었고요. 그쵸. 그만큼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쌓아둔 부분들이 있고 실적 대비 사실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매각 이슈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산은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민영화를 해야 되는 뭐 지금도 민영화긴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매각 이슈가 좀 붙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드렸던 거는 기술적인 단기 상승 추세에 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4분기 실적이 아마 3분기 실적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6월과 9월 사이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대략 4,000포인트에서 한 2,500포인트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4분기 들어서 지금 12월까지 9월 말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보면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이하에서 지금 4분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339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이제 계속 저점을 갱신해 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피크를 치고 이제는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 업사이드 한 10% 정도,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노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분기 실적을 안 좋을 걸 대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HMM 또 제가 왜 올랐는지 잘 찾아보니까 네네. 배당금이 좀 높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배당금이 괜찮게 나올 만한 회사들이 오늘 대형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당기 순이익의 뭐 절반 정도는 뭐 배당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여 주고 있지 않지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지금 이제 HMM도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매출이 보게 되면 매출이 지금 13조였고 영업이익이 7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출이 18조 원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은 뭐 주당 600원밖에 안 될 정도로 좀 뭐라 해야 되나, 배당이 굉장히 짰습니다. 쌌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HMM에 대해서는 좀 고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뭐 관련 뭐 배당 이슈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뭐 4, 4분기 실적이 뭐 좋게 나오든 3분기에 비해서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에 대한 이슈가 어떤 식으로 좀 풀어서 나올지가 좀 관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들이 선택을 해주고 있고 배당 매력을 겸비하고 있는 HMM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분 다 고를 외쳐주셨고요. 다음은 매각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 K카 짚어보도록 하죠. 최대 주주가 K카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지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K카는 갈렸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K카가 상승은 나오지만 전강후약입니다, 대표님.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흐름을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뭐 매각 이슈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하락 추세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오게 되면 매도세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5,000원이라는 이 저항 자리를 전고점으로 갔다 보니까 이제 그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이제 고가 돌파하고 또 음봉으로 이렇게 좀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밀렸는데 오늘 또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를 드렸던 부분은 일단 바닥권에서의 이제 대량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매각 이슈, 지금 시장의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변동성이 좀 크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매각 이슈로 매각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올해 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유예되면서 내년도 2023년도 5월, 4월 요쯤 해서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K카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설이 아니라 뭐 하나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손절가를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가를 잡고 뭐 공략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12,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접근을 한다라면 크게 뭐 손해 나지 않는 선에서 또 수익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또 K카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은 반대로 K카에 대해서 스탑을 두셨어요. 이 네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는 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딱히. 예, 지금 이제 뭐 주간사로 지금 네. 골드만삭스를 좀 선정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얘기했습니다.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형태가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매각도 하나의 그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뭐 K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컨설팅하고 어떤 투자를 받아서 자문을 할 건지는 좀 또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이제 매도하고 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만 이틀 연속 매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현재 K카가 매각 이슈로 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매각 이슈로 받아들였다면 분명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온 걸로 봐서는 매각이 아니라 다른 뭐 차원의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뭐 내용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좀 판단해서 그래서 제가 노라고 좀 그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앞으로 케이크하고 어떤 내용이 좀 나와줄지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함께 뭐 숟가락을 얹어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아이 쇼핑만 하는 뭐 종목이 될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고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케이카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의견 드렸으니까요.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에이스테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니까 기관이 또 꾸준히 매수하면서 주가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쭉 우상향을 그려줄지 에이스테크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고! 네, 에이스테크는 두 분 다 고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대표님 5G 장비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삼성에서 이제 수주 소식이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5G 관련주들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죠.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에이스테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 뭐 좀 선호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그 전환사채를 뭐 따는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5G 시장은 결국은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고 주가도 뭐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뭐 안테나 쪽에서는 세계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한다라면 충분히 또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상승 추세 유지해주는 선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라운드 피겨인 뭐 1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장비주, 지금이 또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어두운 시기를 딛고 앞으로 우상향할 만한 모멘텀 매니저님은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통신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G 수주가 지금 해외 쪽에서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중국이었죠. 중국이 아니죠. 인도였죠. 네, 인도에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주가 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에어텔 를 통해서도 뭐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뭐 KDDI라든가 아니면 NTT 도모코라든가,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이전이라든가 AT&T,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주는 계속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초에도 계속 좀 발주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5G에 대한 수주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의 CEO가 좀 우리나라 좀 방문했었죠. 네. 뭐 삼성전자를 또 방문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냐면 이제 통신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협업을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인텔의 CEO 이제 겔싱어 같은 경우에도 이 네트워크 관련된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뭐 삼성과 좀 협업을 할 의지가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캐파를 좀 더 삼성전자 좀 가져오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낙수 효과로 관련 종목도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움직임도 좋고 단기 상승 추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5G를 통해서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테크까지 세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픽한 종목들 중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내일 우리가 주목해 봐도 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대표님은 페노션, 그리고 박소 매니저님은 에이스테크를 꼽아주셨어요. 방금 또 단기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 상승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었고요. 최근 들어 12월 달 들어서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 오늘도 5.5%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 너무 주가 모는 기축이었어요.
움직였고 2020년도에 뭐 35,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4,000원대, 5,000원대까지 좀 내려온 부분인데 하나의 기저 효과도 있고 앞으로 좀 통신 장비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면서 에이스테크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좀 두들겨 보면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높게는 잡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종가가 8,020원이었는데 목표가는 8,500원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8,000에서 7,700원 사이 밴드로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매수가 8,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주셨고요. 손절가 7,4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페노션을 꼽아주셨어요. 네. HMM도 고를 주셨는데 같은 업황 안에서 페노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 봐요. 아,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주력이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원유선, 이제 탱커선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들이 주력입니다. 이 벌크선이란 건 뭐냐면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석탄이라든지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장 없이 그냥 실어 나르는 건데 네. 대부분이 이제 곡물 관련된 선단이 많이 있고요. 전기선들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그 운임 지수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되는데 올해 대략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입니다. 업종퍼가 지금 대략 6 정도 되기 때문에 멀티플 6을 준다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한 30%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도 외인과 기관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뭐 좀 저점에 눌릴 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한 못해도 1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대략 뭐 6,9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가 5,470원 잡고 내일 시초가 이하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을 꼽아주셨어요. 목표가 6,900원, 손절가 5,47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도 또 밤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달립니다 오늘도. 예. 네, 달리니까요. 많은 분들 뭐 참여 바라겠습니다. 뭐 MBN 골드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제 10시 반입니다. 저녁 10시 반에 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물론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중국 쪽의 좋은 이슈를 통해서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경기 민감주도의 움직임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역 수지상 보더라도 지금 중국 쪽 매출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동안 뭐 중국을 이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다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좀 중국에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긍정적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10시 반에 들어오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관련 수혜주들이 어떤 종목이 될 수가 있는지를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주시는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